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블록체인 3.0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서비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핀테크의 혁명을 일으킨 블록체인의 보안 기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블록체인 세미나에서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코코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을 Q&A 창에 남겨주시면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션 종료 후 우측에 준비된 설문에 참석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심화편 블록체인 웨비나를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김원진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김원진입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블록체인의 개념과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기본 이해 및 내용에 관련돼서입니다. 이미 한국 IT 및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관련 관심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커뮤니티들과 여러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블록체인 기본 개념과 동향 및 사례,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고 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우선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블록은 암호화된 정보 자산이 그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기록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블록은 일종의 출납장부와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가장 최근 거래의 그 유니크한 정보를 기록하고 블록이 완성이 되면 다음 블록이 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해시 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블록에 기록된 거래 정보는 한 번 기록이 되면 변경이 되거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시작은 2009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출시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총 시가총액이 한 20억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이런 가상화폐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익명성을 보장하고 탈중앙화 개념의 P2P 네트워크 기반에서 분산화된 공유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합된 암호화 분산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블록체인 관련돼서 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10년 당시 1만 비트코인은 현재 그 당시 가치로 41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자 두 판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2017년 현재는 그 1만 비트코인이면 1124만 달러, 하나로 얘기하면 한 134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자 한 판을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드신 분은 대략 67억 원의 그 피자를 구매하셨던 게 되는 거죠.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들으셨고 그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블록체인 용어 관련해서 좀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용어로서는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 정도 용어들은 알고 계시면은
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ICO. 요즘은 이제 뭐 블록체인 하면 그런 가상화폐 얘기하면 항상 자주 듣는 얘기인데, 그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그 코인 개발자들이 초기 코인을 런칭할 때 나눠주는 화폐를 얘기합니다. 화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투자 형태의 단계를 얘기하고요. 다음은 마이닝, 채굴이라고도 하고, 이런 작업 증명과 보상을 포함하는 의미로 작업 증명을 완료했을 때 그 보상으로 리워드 받는 그 화폐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 작업의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 채굴 및 블록체인 사용을 위해서 그 블록체인을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그 외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받는 모든 컴퓨터들을 저희는 노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블록체인의 중요한 동작 중 하나인 그 해시 기능이 있습니다. 뭐 해시는 IT 쪽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시지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제 고정된 길이로 암호화된 암호화된 정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P2P. 서로 상호가 동등한 네트워크에서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적이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다음, POW. 저희가 이런 채굴이라고 하는 과정이 Proof of Work의 한 형태인데요. 작업 증명이라고 해서 이제 채굴을 통해 코인을 받기 위해 채굴자가 이익을 취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채굴들이 일어날 때, 비트코인에서 채굴이 발생할 때는 그 채굴의 한 과정이 이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루프 오브 워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그 프루프 오브 워크 말고 프루프 오브 스택이라고 해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쪽에서는 과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를 사용하지만은 현재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POW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을 통해서 어떤 그 채굴하는 사용자들한테 그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올수록, 곧 많은 코인을 가지고 올수록 그 가치가 더 상승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 업무로 생각하면 이자가 늘어가는 형태의 그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DApp이 있습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이런 센트럴라이즈된 어플리케이션이 웹서버 기반에서 브라우저로 서비스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얘기한다면은 이 DAp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버가 없이 이제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코드들이 이 블럭에 다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이 실행이 될 때 그 조건에 맞는 그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그 블럭에 있는 코드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형태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외의 나머지 코인들을 모두 다 총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주요 용어를 좀 정리해봤고요. 네. 다음은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이제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해서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비탈릭 뷰테르는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창시자이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비탈릭 비테르는 메모리가 공유되는 암호화된 화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암호화로 트랜잭션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분산된 공유 네트워크의 정보를 공유하며 이런 구조로 한번 기록된 원장은 불변하는 유일한 정보로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이고 기존 IT 아키텍처의 다양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블록체인이 과거에 있던 블록체인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블록체인을 1.0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블록체인 1.0때는 블록체인은 곧 가상화폐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예. 이 블록체인 1.0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념이 중개자의 간섭 없이 분산된 정보로 신용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블록체인은 이제 이런 전체 네트워크의 원장을 안전하게 배포해서 중개자의 역할을 필요 없게 했고, 이 기술은 이제 P2P 토렌트 파일 공유와 같은 원리로 여러 복제본들을 네트워크에 분산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금융거래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예는 알렉스가 KT에게 $500를 송금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거래 시작을 위해 트랜잭션 정보는 그 햅시 함수를 통해 블록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 트랜잭션은 알렉스가 KT에게 송금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이제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채굴을 통해 암호화되어 생성된 해시 정보를 디코딩하고 이전 정보와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증명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이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증명된 정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에 배포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그 자산의 소유권 내역을 관리하는 트랜잭션 체인을 만듭니다. 네. 원장 자체는 이런 디지털 자산 계정의 잔액을 추적하지 않고 단순히 그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그 알렉스가 가지고 있던 500불을 KT에게 송금하기에 앞서 알렉스가 어떻게 그 500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프레비어스 트랜잭션 부분에서 알렉스는 그레이스에게 200불을 받았었고, 그리고 셀리에게 300불을 받았었습니다. 이 트랜잭션에 대한 히스토리 기록을 보고, 알렉스는 500불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스가 가지고 있던 500불에 대한 가치를 KT에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잔액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제 기록적인, 기록을 보고 이제 확인하는 형태인 거죠. 네. 그럼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블록체인 2.0입니다. 블록체인 2.0은 현재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2.0은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 및 다양한 가상화폐가 나오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컨셉이 새로 추가돼서 그거에 대한 가치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기존 가상화폐 중심의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엔터프라이즈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는 시기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계약서에는 많은 약관과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계약서상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성 후에 봉인이 돼서 계약 조건들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러 증명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손보험비를 청구하기 위해 병원 진료 내역 정보를 제출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 형태에 따라 그 실행 조건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계약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담당자의 그런 손을 거치고 보안 유지를 위해서 까다로운 인증 진행 및 많은 처리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런 계약서의 조건들이 실행 가능한 코드로 블록에 작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관련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코드로 실행이 되어 복잡한 처리 과정을 최고의 보안성과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안성은 암호화된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그 강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기에 대해서 이상 감지도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사기가 발생할 여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컨셉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2.0에서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계약서가 추가가 되었고 그 로직을 포함할 수 있는 원장의 기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그 계약서에 약정된 대출을 기록하고 그 대출금을 복잡한 상한 조건에 맞춰 대출해주는 그런 그 금융거래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1.0에서 블록체인 2.0으로 그 변화를 겪으면서 그 블록체인 1.0과 2.0 대비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거는 그 비트코인 중심에서 이더리움이나 코다 하이퍼레저, 스와튼 레이크,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이 나왔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트랜잭션에서 좀 더 그 제너럴한 계약서까지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그 멀티플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을 구성할 수도 있게 구조가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 프루프 오브 워크만이 그 유일한 그 마이닝 방법이었습니다. 채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또 나왔고 그 외에 프루프 오브 아이덴티, 그 프루프 오브 보트 같은 다양한 그 증명 방식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블록체인 3.0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3.0은 이제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환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환경인데, 그 기업들이 많은 관심과 달리 실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들은 아직 관심에 비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만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만들기가 어렵고, 기업은 기존의 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하기를 원합니다. 블록체인 2.0에서까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외부에 대한 참조가 거의 불가능한 고립된 네트워크 컨셉이었습니다. 그 외부의 참조를 억지로 연결한다면 블록 정보에 대한 변조 또한 발생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손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3.0에는
그런 외부 참조가 가능하고 비즈니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된 플랫폼 환경으로 준비된 컨셉입니다. 블록체인 2.0에서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새로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블록체인 3.0에서는 무엇이 추가가 되었냐면은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블록체인 헤더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장표에서는 그림의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필드이고요.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블록체인 3.0에서 크립톨렛이라는 3.0이 갖추는 기능들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크립톨렛은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의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내부에 있는 블럭에 작성된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코드들이 이제 내부에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기업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 크립톨렛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타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블록체인은 현재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화폐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두 번째로 기업이 추구하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쉽게 이해하면 기업 내의 다양한 부서들 간의 정보 공유와 정보 자산 관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은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서로 정보와 자산을 공유하며 참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로 활용할 경우 유스케이스 모델링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다 이런 콜플로우를 갖추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콜플로우가 될 것 같은데요. 커스터머가 결제를 위해서 이니시에이트 페이먼트를 머천트에게 전달하고 머천트는 월렛 앱에게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월렛 앱은 커스터머에게 승인 요청으로 어서라이즈 페이먼트를 보내게 되게 되고요. 커스터머가 이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월렛 앱은 머천트에게 페이먼트를 보내고 블록체인에 블럭을 만드는 트랜잭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머천트는 페이먼트 에크로 월렛 앱에게 거래 승인을 알리고 블럭 생성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될 때 월렛 앱은 최종 거래 완료를 커스터머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때 머천트에서 전달하는 페이먼트 에크와 블록체인 트랜잭션 사이에는 인터벌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거래는 완료가 되었지만 블록체인에는 정보가 뒤늦게 업데이트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좀 설명드릴 거는 메이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사양 비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차이를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생성 시간은 비트코인이 10분이고 이더리움이 15초입니다. 그리고 실제 TPS는 최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2000 TPS이고요. 블록체인 크기는 비트코인이 90.9GB,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 75GB입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가치의 용량은 비트코인은 1603만 2,800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8674만 6,437 이더예요. 이제 이 가치의 용량이 현재 그 시세와 같이 함께 계산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가상화폐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가 무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금 시세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얼마 전에 있었었던 급락되었던 그런 사건들, 상황들을 보시면은 좀 그런 상황 유추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치는 중개자가 없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이상감지뿐만 아니라 사기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 거래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된 비즈니스 수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블록체인을 금융산업에서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헬스케어, 공공 및 정부, 리테일과 제조 쪽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헬스케어는 병원 고객이 원무과 업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손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공공이나 정부에서는 관용 자동차나 그와 같은 유동자산 관리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리테일과 제조에서는 프로덕트에 대한 물류 유통망 관리에서부터 프로덕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스코어 카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 카드에서는 좌우는 산업의 발전 속도, 상하는 산업에 대한 영향도를 나타냅니다. 우측이 빠른 발전, 좌측이 좀 발전이 느린 부분이고요. 상단이 영향력이 크고 하단 쪽이 영향력이 좀 작은 부분입니다. 금융산업과 보험 및 보석과 같은 고가 상품들 중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가장 빠르고 영향도가 가장 크고요. IoT, 헬스케어, 서플라이 체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는 매우 높지만 아직 진행하는 진도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부나 리테일 등에서는 관심도 좀 비교적 낮고 그런 진행되는 진척도도 다른 산업보다 좀 많이 좀 늦은 듯한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사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2016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스마트건 연구 자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총기 관련된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었고 올해도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에서 승인된 사용자만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허가된 사용자만 허가된 장소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네, 이렇게 블록체인의 다양한 기존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이미 인터넷과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시도와 경험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이 자료도 나중에 공유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블록체인에 대한 사례의 시나리오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동향으로 그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기존 금융 업무에 블록체인을 바로 적용하는 형태보다도 그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요. 그 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거래와 송금 서비스 등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부가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관련 ICT 기업의 주요 스타트업 활동 현황을 보게 되면요. 국내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 ICT 대표 기업으로 삼성하고 LG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은 관계사 중심의 금융과 물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고, LG CNS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들과 협업하며 금융 쪽 사업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는 요즘 좀 많이 알려진 곳들이 코인플러그와 코빗, 스트리미 블로커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이제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그 ST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를 좀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어떻게 좀 더 육성이 되고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그 정부의 정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블록체인 산업이 그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접근을 하면서 기존 제도에 대한 조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양성화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음성적인 형태의 그 좀 안 좋은 산업 모델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개입을 하면서 이 산업 자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좀 실제 필드에서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은 두바이가 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 정부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부의 모든 정보 행정 프로세스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그 두바이에서는 관공서에 대한 다양한 행정 업무와 부동산 거래 등이 모두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두바이는 공정하고 부정이 없는 투명한 정보를 만들며 기존 공공 서비스에 대한 편리를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관련해서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제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글로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곧 저희 바스 서비스를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활용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웹젯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젯은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사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여행자 계약을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했습니다. 그 웹젯은 그 여행자와의 계약에 대한 안정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었고요. 그 호텔이나 이런 항공 예약 등에 대한 그 여행 자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스라엘의 하우알림 은행입니다. 하우알림 은행은
그 다양한 이런 계약 서류들을 블록체인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장시간 걸리던 은행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덴마크 기업 머스크인데요. 머스크는 이런 해양 운송에 대한 그 해상보험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했습니다. 전 세계로 운송되는 해상 자산의 위치 및 상태를 블록체인 기반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해상 운송에 대한 그런 빈약한 신용 정보를 개선해서 보험 감사 처리에 대한 업무를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해적들로 인해서 좀 많은 그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상 운송하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그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보험금들이 작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머스크는 그 해상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에서 활용을 한 사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틸리덱스입니다. 유틸리덱스는 에너지 재생산 및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또는 재생 및 잉여 에너지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에서 에너지 공급 모니터링과 에너지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은 이런 개방형 블록체인 에코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기존 기술이나 레가시 시스템과 함께 통합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법규들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은 이런 오픈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 파트너와 고객이 좀 더 손쉽게 블록체인을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지 네트워크라고 해서 애저 구독을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나 고객분들이라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에서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결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은 애저 기반에서 이제 다양한 오퍼링이 가능하시고요. 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다양한 채널로 고객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그 클라우드 고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컨버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서비스는 현재 블랙철리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블랙철리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제 바스이기도 합니다. 블랙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블랙철리는 제공되는 기능이 아이디 및 키 관리,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암호화 서비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블록체인 3.0에서 필요한 크립톨렛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서비스와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매니지먼트와 오퍼레이션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중간 쪽을 보시면은 이제 미드레어 티어 부분이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 요소가 되고요. 그 아래 블록체인 플랫폼 티어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 다양하게 탑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를 서비스하는 건 아니고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플랫폼형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뭐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이더리움과 그 하이퍼 레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은 이런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유사한 비즈니스를 보다 쉽게 구성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애저에서 바스를 활용해서 직접 사용자의 비즈니스에 맞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좀 전략은 그 본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험된 사실을 기반할 때 블록체인을 초기 도입해서 어느 정도 동작 가능한 수준까지 구성하는데 약 3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 템플릿을 활용해서 구성하실 경우에 약 15분이면 필요한 구성이 완료가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템플릿 구성 완료가 됐다고 해서 바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시행착오와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템플릿을 선택해서 실행하시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때 Get It Now 버튼 하나만 실행시키시면 바로 그 블록체인에 대한 템플릿 프로젝트를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웹에서 관련 구성 및 정보 소스 코드들을 이제 GitHub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저에서 바스를 활용해서 구성하시는 경우입니다. 4단계에 걸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구성할 수가 있고 최종 5단계에서 승인을 해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아,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전체가 아니라 기술의 일부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좀 그런 부분을 좀 혼돈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나만 있으면은 그런 그 가상화폐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간혹 그 혼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블록체인은 그 비즈니스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 비즈니스에서의 한계를 블록체인을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거나 신규 비즈니스의 정보 처리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좀 더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좋은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면은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그 블록체인에 대한 그 범위고요. 그 외에 나머지 그 구성들은 기존 비즈니스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바스 서비스에 대한 전략은 그래서 보다 좀 더 빠르게 실행하고 시행착오에 대한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기존 구성과 인프라를 적절히 혼합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이런 그 개선이나 발전을 가능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강화된 보안으로 솔루션을 공유하고 보다 편리하도록 그 간략화된 프로비저닝이 최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프레임워크는 앞서 설명드렸던 블랙처리와 마찬가지로 그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근간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어, 이 코코 프레임워크는 기업형 블록체인을 위해 준비가 되었고, 프라이빗 또는 이런 컨소시엄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 비공개 형태이고요. 2018년도에 GitHub를 통해서 그 오픈소스 형태로 소스 코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코 프레임워크가 그 제공해주는 이 장점은 그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가까운 처리량과 수행 시간을 가장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풍부하고 유연한 기밀성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풍부하고 유연한 기밀성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산업 표준 인증이나 이런 인증을 사용해서 데이터 접근을 할 때 그 보호, 트랜잭션, 스마트 컨트랙트에 실행되는 코드들에 대해서 보다 복잡한 기밀 유지 없이도 그 사용하려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관련된 업무 관계자들한테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분산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정책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결정적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비결정적 트랜잭션이 얘기하는 거는 그 블록체인 트랜잭션 타임 동안 변화되는 정보가 있게 되면은 그 변화된 정보 때문에 그 블록에 대한 유효성이 그 유효성을 그 보장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한 그 이제 최종 스테이터스에서 그 블록을 생성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비결정적인 트랜잭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환경보호 단체들한테 좀 그 비방을 좀 당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여러 그 마이닝 노드들이 많은 그런 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런 마이닝하는 컴퓨팅 노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코 프레임워크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코코 프레임워크는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보다 좀 더 그 다양하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양한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실 때에 준비가 돼야 되는 기본적인 필수 구성들이 이미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그 준비된 그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코코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측정을 해본 건데요. 이제 본사 자료인데 이미 인터넷으로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이더리움 컨소시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초당 12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성능이 측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코코 프레임워크에 이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올리고 성능 측정을 해봤더니 초당 1685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엔터프라이즈형 기업형 이런 비즈니스보다 이제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비자의 신용카드 네트워크 처리 속도가 초당 한 1,500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신용카드 트랜잭션 처리에 그 버금가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애저에서 직접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애저에 계정을 만드시고 서브스크립션을 추가하셔서 직접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실 수 있는 희귀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템플릿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기술 엔지니어링 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형태가 지금 저희가 저희 블록체인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이후 문의사들은 Q&A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저희 지원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후 관련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세션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세션이 되셨습니까? 오늘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체인 서비스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약 10여 분 동안 세션 관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Q&A 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오른쪽에 준비된 설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심화편 웨비나를 준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블록체인 3.0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서비스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